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제10회 박경리 문학상 사회를 맡은 문학평론가 정홍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리 문학상은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을 기려 토지문화재단이 강원도와 원주시의 지원을 받아 2011년에 제정한 세계 작가상입니다. 2011년 첫 해에는 소설가 최인훈 선생님이 수상했으며 2012년 러시아의 류드밀라 울리츠카야, 2013년 미국의 메릴린 로빈슨, 2014년 독일의 베른하르트 슐링크, 2015년 이스라엘의 아모스 오즈, 2016년 케냐의 응구기와 시용호, 2017년 영국의 안토니아 수잔 바이어트, 2018년 미국의 리처드 포드, 2019년 알바니아의 이스마일 카다레 작가가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제10회 수상자로는 등단한 50년을 넘어 여전히 한국의 성찬으로 가득한 감동적인 문학 세계를 선사해주고 계신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윤은길 선생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한 해 동안 심사위원장 김우창 선생님과 권기대, 김승옥, 유석호, 이세기, 장경열 심사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 인사와 박수를. 박경리 문학상 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창영 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 저명한 작가 윤흥길 선생님, 존경하는 김우창 박경리 문학상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 선생님들, 그리고 문학상 시상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실황중계를 시청하고 계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박경리 선생이 여생을 보냈던 이곳 원주에서 그분의 위대한 작가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박경리 문학상을 윤흥길 작가에게 수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0년 올해는 박경리 문학상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과 관련 행사를 축소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은길 작가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고 싶다는 연락을 주신 여러 작가 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께서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박경리 선생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남북분단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치열한 작가 정신으로 인간의 조건을 탐색하고 삶의 의미를 천착하는 글쓰기에 전념하셨던 분입니다. 격동의 역사와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들과 삶의 풍경을 성찰하시면서 박경리 선생은 한국적 상황을 세계문학의 보편적 주제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경리 선생은 한국의 주요한 대표 작가 중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작가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경리 문학상이 국내의 다른 문학상과 달리 중요한 문학적 업적을 이룬 전 세계 작가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세계적인 문학상이 된 이유입니다. 박경리 문학상은 2011년에 제정되어 그해 최인훈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수상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윤은길 작가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매년 박경리 문학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전 세계 작가를 대상으로 평균 10여 회에 걸쳐서 심사를 거쳤고 다양한 국적의 수상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이는 작가 박경리의 문학 정신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문학이 세계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세계가 급속도로 좁아지고 있는 지구촌 시대에 우리 모두는 공통의 고뇌를 하며 공통의 삶을 살고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윤은길 작가의 작품 문신, 완장,
애미, 장마,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등을 읽으며 시대의 모순과 소요에 대한 문제, 인간 본연의 삶과 의식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에 놀랍니다. 이로 인해 그의 작품 세계는 완고한 문학적 보편성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윤홍길 작가를 제10회 박경리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신 김우창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5분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경리 문학상 시상과 원주 박경리 문학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원창묵 원주시장님, 그리고 오늘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김광수 부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박경리 문학상을 윤홍길 작가에게 시상하는 이 자리를 통해 생명 존중과 인류 평화를 염원했던 박경리 작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축사가 있겠는데요. 도정 일정으로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강원도지사 최문순. 깊은 가을의 끝자락에 제10회 박경리 문학상 시상식이 성황리에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온 도민과 함께 열렬히 축하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박경리 문학상 시상식을 위해 애써주신 박경리 문학상 위원회 위원장 정창영 선생님과 토지문화재단의 김세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뛰어난 작품으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려 제10회 박경리 문학상의 영예를 안으신 윤은길 작가님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원주를 사랑한 우리의 작가 박경리 선생님은 한민족의 역사와 인간 삶의 근원을 탐구한 대하소설 토지를 26년에 걸쳐 완성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작가이십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희로애락을 집대성한 박경리 선생님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1년 제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작가상인 박경리 문학상은 이제는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문학 정신과 생명사상을 선양하는 이번 시상식을 통해 슬픔도 기쁨도 왜 이리 찬란한가라는 작가의 글귀처럼 만물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는 박경리 문학상 시상식 개최를 축하드리며 문학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시정 일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신 원주시장님을 대신하여 김광수 부시장님이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저는 원주 부시장 김광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고 좋은 자리에 우리 시장님이 좀 함께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이 다른 지역에 있는 관계로 부시장 제가 대신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어려운 세계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박경리 문학상 10번째 시상식을 준비해 주시고 심사해 주신 모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계의 문학사에 영향력을 큰 미치는 그런 주어지는 박경리 문학상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계적인 문학상이고 아마 원주의 자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번째의 주인공이 되시고 수상자이신 우리나라 작가로서 2번째의 시상을 주인공이 되신 윤은길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원주는 아마 지난해 말 유네스코 본부로부터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마 박경리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합니다. 또 이 또한 토지문화재단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고 김영주 이사장님의 제안으로 시작해서 그동안의 시민 단체 추진위원회가 노력을 해가지고 지난해 말에 원주가 세계적으로 창의 도시로 지정을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또한 세계적인 원주의 자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경리 우리 문학상을 통해서 원주의 브랜드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중앙회나 여러 가지 부처에 다녀보면 다른 얘기는 안 해도 박경리 선생님이 원주에 계시죠?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원주 부시장으로서 자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브랜드도 올라갔지만은 원주 문학의 가치도 위상도 또 높였고 문학인들의 창작 활동도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축제가 대한민국의 문화계와 모든 분야에 걸쳐 두루 존경받는 박경리 작가님을 기리는 박경리 문화제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문화제로 길이길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사 경위와 심사 소감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김우창 심사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심사위원이신 김승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승옥입니다. 박경리 문학상 심사소감. 박경리 문학상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해마다 시상식이 끝나는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년간 후보자 선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박경리 문학상 후보자 선정 방법 문학상 규정 제4조에 의거 올해 1차로 선정된 작가는 198명이며 3차의 예심을 거쳐 57명을 본심에 의뢰 심사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논의를 거듭한 끝에 18인, 12인, 7인 최종 후보 5인으로 축소하고 본격적인 심사와 논의 끝에 금년 7월이 되어서야 수상 후보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후보 서정인 36년생, 윤은길 42년생, 황석영 43년생, 벤 오크리 59년생, 조나단 프렌슨 59년생, 각각 그 나라는 한국인과 벤 오크리 작가의 조나단 프렌슨 작가는 나이지리아 및 미국인이었습니다. 문학 서사는 대체로 구체적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요약하고 있는 큰 틀을 시사하기 마련입니다. 사건이나 체험의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배경이 그것입니다. 작품이 비추어 보이는 이 큰 틀은 정신적, 윤리적, 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일반화하여 말하자면 인간 존재를 요약하고 있는 초월적 차원, 완전히 풀어낼 수 없는 무한 미지의 차원에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큰 틀의 부재 그 자체가 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사의 큰 틀인 이처럼 구체적 체험을 넘어 찾아내고 확인되는 것이며 어떤 경우에나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초월의 성격을 지닙니다. 바로 그것이 작품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가 큰 틀이 되는 경우 미지를 향한 탐색의 매력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최희정 후보 작가들의 생년과 국적을 언급한 이유는 작가와 작품의 세대나 역사, 사회 배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작가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역사적 변화를 겪은 것이 근대 한국입니다. 조선의 왕실 해체, 일본의 식민지 지배, 6.25 민족 상잔 전쟁, 분단 국가의 성립, 독재 정권의 산업화, 민주화라는 대사건, 그리고 이에 따르는 문화의 총체적 변화, 그야말로 엄청난 변혁이 끊임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거나 지향점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것이 다양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항일, 독립, 민족주의, 사회주의 등 큰 이념이 현실 이해의 극복에 열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 작가들 또한 역사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회의 역사를 지배하는 큰 이념들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그와 밀접한 자본주의는 당연한 현실로 종합하는 새로운 이념이면서도 미래적 비전으로서 대단한 견인력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적 단합을 촉구하거나 주어진 현실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그것들의 혁명이나 정의 같은 분노의 격발장치가 없다는 것 또한 비전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윤은길 작가가 그리는 세계는 주로 농촌, 전라도의 농촌입니다. 현대 문학사의 농촌 소설로는 1930년대에 저작된 작품들, 이광수의 흙, 이기영의 고향, 시문의 상록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농촌 소설에서는 빈곤을 특징으로 하고 주인공들은 그 빈곤을 개선코자 농촌으로 갑니다. 그러나 윤은길 작가의 작품에서 농촌은 단순히 가난만이 아니라 여러 모순이 뒤엉킨 역사의 관습의 결합체로 묘사됩니다. 심지어 거대한 변화에 의해 사악한 권모술수의 놀이터가 되어갑니다. 조선시대와 근대를 포함한 전통사회의 기본 단위는 농촌 공동체로 가족, 시족, 총랑민의 유대감이 공동체 사회의 시와 날이 됩니다. 그러나 지주와 소작인의 차이 및 빈부의 차이는 농촌 사회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러한 부정적 요소는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한 듯합니다. 가족이나 시족의 상호 관계 또한 공동체 질서의 기본이자 억압의 기제로 작용합니다. 하나의 질서 속에 연대하는 가족이나 촌락의 유대가 요구하는 명령과 복종은 애증복합의 행동과 언어로 표현됩니다. 윤은길 작가의 완장이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등 여러 작품은 농촌, 변화하고 있는 농촌, 사회에서 이러한 착잡한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작 문신도 일제화 또는 근대화가 시작될 무렵부터의 이러한 농촌 사회가 보여주는 복합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윤은길 작가에게 농촌의 의미는 거기에 스며있는 삶의 원초적인 모습에 있는 듯합니다. 신화적 이야기를 통해 이를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편 장마입니다. 주인공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전쟁 탓에 시골 한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외할머니의 아들은 국군 장교로 전사하고 친할머니의 아들은 빨치산으로 공산군을 위해 싸웁니다. 두 할머니 사이의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친할머니는 빨치산 아들이 아무 날 아무 시에 집으로 돌아오리라는 점쟁이 말을 믿습니다. 그날 밤이 되자
아들 대신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고 구렁이는 사람들에 쫓겨 나무로 올라갑니다.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려 땅으로 내려오게 한 다음 대숲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할머니가 화해하고 친할머니는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납니다. 이 우화의 해석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사회 집단이나 이념의 여러 차원에서의 갈등은 가장 원초적 생명과의 교감 차원에서 해소되고 화해될 수 있으며 구렁이는 원초의 생명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사회의 정치 질서는 외세에 의해 그리고 다른 힘에 의해 변화됩니다. 변화를 자극하는 힘은 대체로 이데올로기에서 나옵니다. 전통적 질서도 이데올로기의 체제이며 인간이 지닌 여러 모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마는 문제 해결의 길이 이념투쟁이나 집단적 살리기 아니라 삶의 원초적 조건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처럼 윤은길 작가의 작품들은 전통과 이데올로기적 대결의 여러 모순 관계를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아직 미완성 단계에는 분신 또한 이러한 모순이 뒤얽힌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비인간화된 인간관계를 비인간적이라고 판단하는 자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를 합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박경리 문학상은 첫 회 시상 이후 줄곧 외국 작가들에게 시상되었으나 이번에 작품의 규모나 문학 저술에 대한 생산적 헌신으로 보아 부족함이 없는 3인의 한국 국내 작가가 최종 후보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최종 심사에 올라온 작가들 가운데 수상자를 결정하는 일은 지난했습니다. 수없이 토론을 계속하고도 투표 과정을 거치고서야 윤은길 작가를 수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 모두에 축하를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경리 문학상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상장은 디자이너 안상수 선생님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더없이 아름다운 이 상장을 2020년 박경리 문학상 위원회 정창영 위원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다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상장의 내용을 대독하겠습니다. 2020 박경리 문학상 윤흥길 선생님께서는 문학 본연의 가치를 지키며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작가의 길을 꼿꼿이 걸음으로써 세계문학으로서 높은 문학성과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작품을 남기셨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24일 박경리 문학상 위원회 위원장 정창영 드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윤은길 선생님의 수상 소감을 듣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청량한 가을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일찍이 그 전인 미답의 길을 여시고 오늘의 이 자리를 미리 마련해 주신 박경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주관하시고 후원하신 분들에게도
두루두루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준비했던 소감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에 맞지 않는 선생님 성함으로 제정된 박경리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40여 년 전 냈던 첫 번째 소설집 황혼의 집의 후기에 적은 한 구절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우습게 보거나 미워하던 사람도 조금은 나를 좋아하게 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독학으로 문학을 공부한 시골 출신의 신인 작가가 처음 참으로 곤궁하고도 고적한 처지에서 비명삼아 내질러 본 투정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맨 먼저 다가와 저를 괄목 상대해 주신 분이 바로 박경리 선생님입니다. 매번 찾아뵐 때마다 선생님은 따뜻한 격려와 함께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곤 했습니다. 살인하는 문학이 아니라 활인을 위한 문학을 해야 한다. 작가는 전원에서 살면서 흙을 만지고 생명을 다루는 생활을 해야 한다. 등등입니다.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강조하는 선생님의 지론은 그대로 제 문학의 밑거름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활인의 문학이 별개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와 인간의 관계를 저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물고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과 물에서 떠난 물고기 둘 다 본연의 존재 가치를 잃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와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둘이서 공동 주연을 맡을 때 비로소 살만나는 세상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날로 오염되는 사회에 똥침을 가하고 신음하는 인간을 마음으로 부축해주는 일을 작가의 역할로 알고 생애의 끝자락까지 창작에 매달리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저에게 수상의 영예를 허락하신 심사위원 제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큰 행사를 치르느라 지게 벗고 땀 들일 여가도 없었을 토지문화재단 측에도 감사와 치아를 전하면서 박경리 선생님을 기리는 이 상이 세계 유수의 문학상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거듭거듭 감사합니다. 윤은기 선생님의 박경리 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토지문화관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제한을 했습니다만 참석을 원하셨던 많은 축하객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박경리 문학상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이고.